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완성된 거죠. 이번에 해볼 거는요, 키보드 위에 보면 4개의 화살표가 있어요. 방향키라고 하는데 이 방향키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4개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명령을 좀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오브젝트의 상태 값을 조작하는 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브젝트에는 8개의 네모로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방향을 조작하는 핸들인데요. 잡고서 돌리면 오브젝트가 돌리는 대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이동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동 방향인데 오브젝트가 돌아가진 않고 시계바늘처럼 이 핸들만 돌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기 명령어가 있어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하는데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엔트리봇은 오른쪽을 보는 상태이고요. 이동 방향 핸들도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명령어를 10번 동안 수행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화살표를 반대로 돌려놓잖아요.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러면 오른쪽을 보고 있지만 이동 방향은 뒤쪽이죠.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이동하기 명령을 수행하면 뒤로 움직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엔트리봇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오브젝트는 이 실행화면 위에서 좌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숫자가 좀 적혀 있는데 오른쪽에는 100, 200, 왼쪽에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아래쪽에도 뭐 마이너스 100, 위에는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1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가운데 보면 0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오브젝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를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수학 시간에 좌표 평면에 대해서 배웠죠? 가로를 나타내는 좌표는 X좌표라고 하고요. 세로를 나타내는 좌표는 Y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X좌표를 증가시켜줘야 하고요. 오브젝트를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X좌표를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로 움직일 땐 Y좌표를 증가, 아래로 움직일 땐 Y좌표를 감소시켜줘야 해요. 한가운데는 X가 0, Y가 0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오브젝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이제 좌표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의 실제 위치를 알고 싶다면 오브젝트 상태창에 보시면 실제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값과 방향, 이동 방향 값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4개의 방향으로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이 내용은 버릴 거고요. 시작 탭에 가서 Q키를 눌렀을 때 라는 블럭을 가지고 올게요. 이 블럭을 사용하면 키보드 위에서 특정 키를 누르는 것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조건이 돼요. 지금은 Q키가 조건인데 이거를 오른쪽 방향키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Q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여기 있죠. 근데 내가 키보드 위에서 직접 바꾸고 싶은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X좌표를 늘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움직임 탭에서 좌표를 조작해 줄 수 있어요.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X10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예를 들어서 좀 좌표 값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움직여 볼게요. 오브젝트가 여기 있어도 명령어가 실행되면 X10 위치로 이동해야 돼요. 선생님이 얘를 아무리 눌러도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키보드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X10 위치로 이동하기 라는 명령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위치로 고정된다는 거죠. 얘를 여기다가 움직여 놓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또 X가 10인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블럭이라서 오브젝트를 특정 위치로 직접 보낼 때 사용하는 블럭이고요. 지금은 계속 이 오브젝트가 위치한 곳에서
좌표값을 늘려가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바꾸기, 10만큼씩 바꾸기 블럭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죠? 다른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코딩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해볼게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X좌표를 줄여줘야 하죠. 그래서 음수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블럭을 사용할 것 같으니까 제일 위에 있는 블럭에서 오른쪽 클릭, 코드 복사 붙여넣기 이거 누르시면 똑같은 명령어 블럭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랑 같은 요령으로 왼쪽 화살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오른쪽으로도 움직이고 왼쪽으로도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라면 고민을 해야 돼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오른쪽을 보는데 왼쪽으로 움직일 땐 왼쪽을 보지 않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회전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정하기 블럭도 움직임 탭에 있는데 이 블럭을 가지고 와볼게요. 오른쪽을 바라볼 때가 0도예요. 물론 이 오브젝트, 엔트리보드 오브젝트 기준입니다. 오브젝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은 오른쪽의 정반대니까 180도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일 때도 왼쪽을 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네, 왼쪽으로 볼 때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왼쪽을 180도라고 한다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뒤집어지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회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왼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화살표가 이 회전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회전 방식은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한 회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향이라는 상태값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이동 방향을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셔서 이동 방향은 이 오른쪽이 90도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일 땐 90도, 왼쪽일 땐 정반대 방향이니까 180을 더해서 270도 하게 되면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모양에 가시면 이 오브젝트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반전이 있어요. 지금 모양이 두 개 있거든요. 걷기 1과 걷기 2. 이 반전을 한번 누르시면 반대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로 새 모양으로 저장합니다. 여기 있는 모양들은 지금 3개가 생겼죠? 근데 모두 하나의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왼쪽 보기, 뭐 이름은 쓰기 나름이에요.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여기는 오른쪽 보기 이렇게 하고요. 이제 블록으로 돌아와서 다시 화면 조정을 좀 하고요. 이 상태에서 생김새에 갑니다. 그럼 모양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걷기 1 모양으로 바꾸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보기, 왼쪽 보기로 바꾸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라는 걸 좀 말씀드릴 건데요. 초기화는 프로그램 맨 처음 시작 상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회전 방식을 고칠게요. 얘가 어느 위치에 다른 위치에 있고 돌아가 있을 때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 상태 그대로 시작하거든요. 부온 프로그래머는 이 상태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의도한 대로 프로그램이 시작되려면 위치와 크기와 뭐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맨 처음 시작 상태니까요. 이걸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특정 위치로 보내기 위해서 이동하기 블럭을 사용할 건데 X와 Y 위치를 동시에 보내는 이 블럭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0, 0이니까 한가운데로 이동하는 이런 명령어가 작성이 됩니다. 그다음 방향도 정해줄게요. 방향을 90도로 정하기, 이동 방향 정하기 갖고 와서 방향만 0도로 좀 정해줄게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떻게 돌아가 있든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한가운데 와서 바로 선 상태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마리오 같은 플랫폼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보통 화면 왼쪽 아래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왼쪽 아래 어느 지점에 좌표를 확인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60 이렇게 하면 이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너무 오브젝트가 큰 것 같다. 그럼 생김새에 가셔서 크기를 정하기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뭐 50, 이렇게 하면 50%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0% 작아진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화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의 맨 처음 상태를 결정해 주는 것. 네, 그럼 위아래 움직이는 것도 마저 해볼까요? 위아래 움직이는 것은 마찬가지로 키를 눌렀을 때 가지고 오셔서 위쪽 화살표로 바꿔주시고 대신에 위아래를 움직이는 건 X좌표가 아니라 Y좌표예요. 그래서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아래쪽도 Y좌표를 조작하니까요. 그래서 아래쪽 화살표 키보드 위에서 직접 누르는 게 편하죠. 여기도 음수값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오른쪽, 시작하기 누르고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완성된 거죠. 이런 식으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방향키의 이동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